안녕하세요. 핑크버거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부품을 배치한 후에 3층 영역, 이너 투 레이어 영역에 파워 플랜으로 설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파워 플랜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에 보면은 우리가 설정한 5V, USB 5V와 3.3V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층 레이어에 이 5V 부분과 3.3V 영역을 카파 푸어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V 같은 경우엔 이렇게 이 마젠타 색깔로 되어 있죠. 그리고 3.3V는 주황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표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트 표시 옵션을 열어보면 네트 색상 모두 그리고 연결선 모두 이렇게 해놓으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이 레이어에 보면 이너 투 영역, 구리 영역과 색깔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면 구리 레이어로 선택을 하면 주황색 부분, 이 부분 3.3V 그리고 이쪽 부분 5V 영역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5V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USB 커넥터에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과 이쪽 그리고 이쪽 그리고 LM1117 그리고 FT232 RL 칩 이렇게까지가 5V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V의 영역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둘러주면 되겠습니다. 5V 영역은 사실 크게 차지를 하지 않고요. 3.3V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변환이 된 후에 MCU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 전부 다 이쪽까지 크게 이렇게 큰 울타리 형태로 한번 보면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3층 영역에 5V부터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V 영역을 여기 핀에서부터 이렇게 푸어로 설정을 해도 되지만 이 회로 같은 경우엔 쪽 5V 라인은 TVS 다이오드까지 다이렉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쪽에 BR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의 5V를 3층의 영역으로 카파 푸어로 연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쪽에서부터 와이어를 연결을 바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를 통해 가지고 바로 TVS 다이오드 보호회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를 눌러서 배선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을 위로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자동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껍게 해서 0.4mm 그리고 그리드도 0.1mm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위로 갈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이쪽 부분의 두께를 0.6mm로 이쪽도 0.6mm 두께로 해서 외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예쁘진 않은데 이 부분 나중에 다듬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실습용에서는 현재 이렇게 복잡한 거 없이 이렇게 단순하게 배선의 두께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는데요. 갈 수 있는 두께가 지금 0.4mm로는 가기가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쪽 사이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 클리어런스가 디자인 제약 때문에 이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4mm 정도로 해서 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쪽 USB 차동 신호가 한쪽 이렇게 가고 한쪽을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 차동 신호의 임피던스 매칭이 좀 깨지기 때문에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줬습니다. 근데 이 신호 같은 경우엔 0.4, 0.5mm도 사실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들은 DRC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U를 누르게 되면 이쪽 부분에 배선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두께를 0.5가 안 됐으니까 뭐 4.8 이 정도로 해서 무브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오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G를 통해서 끝단까지 이렇게 조절해서 45도 각도가 유지되게 해줬습니다. 5V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고 TVS 다이오드로 들어가고요. 이쪽에 BR을 통해서 LM1117에 공급해주고 FT232 칩에도 공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를 눌러주고 X를 눌러서 패드에서부터 단선 배선이 시작되게 하고요. V를 눌러서 기본 BR을 뚫어주게 됩니다.
두 개를 뚫어볼 건데 여기 하나 그리고 ESC 또 X를 눌러서 그리드에 맞춰서 이렇게 뚫어주면 되고요. 비아로 연결을 해준 부위가 병목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싸주거나 혹은 간단하게 연결을 해줘야 될 때는 그냥 단선 배선을 통해서 연결을 해준 후에 와이어의 두께를 두껍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를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고 이 부분을 0.6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이쪽도 다시 이렇게 와이어를 여러 개 연결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비아만 제외를 하고 배선만 선택을 한 상태죠. 두께를 0.6으로 해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영역처럼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V는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3층 레이어에 이 영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3층 레이어를 클릭을 한 다음에 체험 영역 그리기를 눌러줍니다. 여기 비하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눌러주면은 5V 그리고 레이어는 3층 이너2 영역입니다. 체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카파를 채웠을 때 어떤 순서로 카파가 채워지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체 그라운드 플랜을 우선순위 0번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5V 플러스 5V라고 이름을 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서 우측을 눌러서 수평, 수직, 그리고 45도 각도로 제한됨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수평이나 수직, 그리고 45도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죠? 이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이렇게 밑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바깥 영역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꺾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라운드 영역을 가로질러서 넘어가서 이게 마냥 굵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이렇게 라인처럼 패스를 따라가게끔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비슷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3층 레이어 내부에 이런 카파 플랜을 깔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3.3V의 전원이 남아있죠. 이 3.3V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황 색깔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주황 색깔 부분 이쪽 여기까지가 되겠죠. 최대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거의 전체를 다 깔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쪽에 양쪽으로 비하를 뚫어주고 이쪽에도 비하를 뚫어줄 건데요. 이 위에는 이쪽 3.3V가 생성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영역을 통해서 눌러주고 3.3V 선택하고 이너2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3V3이라고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우선순위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1번이랑 겹치지 않으니까 1번으로 해도 되는데요. 우선 2번으로 해주고요. 45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넓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그려지면 백스페이스 키를 통해서 바로 이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3.3V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쪽까지 채워주도록 하고요. 전체 이쪽 끝에까지가 다 넣어줘야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우측으로는 더 없죠. 그래서 넓게 이쪽 영역, 이 킵 아웃으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곳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밑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영역을 다 깔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요. 이쪽에 얘랑 이 5V와 겹치지 않게끔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쪽 부분을 넘지 않게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살짝 휘어서 들어갈게요.
5V와 2격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3.3V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와서 다시 백스페이스 이렇게 여기서 45도로 꺾어서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는데 이 부분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고요. 이 그리드가 지금 좀 촘촘해서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끝에를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그라운드의 카파 플랜은 3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면 그리고 이너원 그 다음에 후면 이렇게 전부 다 그라운드에 카파 플랜을 깔아줄 겁니다. 채움 영역을 선택한 후에 전체를 다 해줄 건데요. 그리드를 0.5로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전면 그리고 이너 1, 그 다음에 후면 네트의 이름은 그라운드죠. 그리고 GND 그라운드는 우선순위를 0번으로 해주겠습니다. 네모로 그려주면 됩니다. 보드 아웃라인을 넘어서서 그려줘도 되고요. 레이어를 전부 다 제외하고 보면 전면에 그라운드에 카파 푸어가 있습니다. 이너 1 레이어에 보면 역시 그라운드에 카파 푸어가 있고요. 이너 2는 우리가 설정했던 것처럼 5V의 카파 푸어와 3.3V의 카파 푸어가 있습니다. 후면은 마찬가지로 그라운드에 카파 푸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레이어에 카파를 먼저 설정해 줬습니다. 편집에 모든 영역 채우기 B인데요. 모든 영역을 먼저 채워보면은 이렇게 한 레이어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은 전체 그라운드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레이어 2도 그라운드, 레이어 3은 그라운드 없이 5V 라인과 3.3V가 채워지고요. 레이어 4는 그 후면 레이어는 전체 그라운드가 채워집니다. 잠긴 항목을 선택해서 홀의 풋프린트를 보면은 공간거리를 2mm로 해놨으니까 이쪽 부분에는 카파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B를 눌러서 다시 모든 영역 비우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B 5V 카파 3층에 있는 5V 카파 푸어와 연결을 해줄 건데요. 여기에 비아를 뚫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도 우리 카파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체험 영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조금 줄여서 0.1로 하겠습니다. 이쪽에 동일하게 또 시작을 해서 전면 영역 3.3V 3V3인데 1번 이렇게 해놓을까요? 영역 이름이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그리고 우선순위도 겹쳐도 됩니다. 0번 혹은 1번,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가고 저희 BR을 좀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3.3V란 것 같은데요, 이거? 네트를 3.3V가 아니고 5V로 바꿔야 되죠. 이너2를 꺼보면 이쪽도 3.3V 부분을 패드에서부터 BR을 통해서 3층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량을 그려놓기 전에 여기 조금 찌그러져 있죠, 이게. 다시 체험 영역을 이쪽에서부터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3V 그리고 전면 영역 우선순위 3번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감쌀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이쪽에 BR을 통해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쯤 그래도 이게 앞뒤로 조금 대칭이 아니네요. 여기가.
이렇게 딱 맞춰줬습니다. 네, 그러면 B를 통해서 체험 영역을 만들어 보면 1층 1번 레이어를 보면 이렇게 그라운드가 전체 카파푸어가 되어 있지만 우선순위가 더 높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패드를 감싸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파푸어 영역 안에 패드가 있을 때 이 패드와 같은 배선이면 같은 네트면 연결이 돼야 될 텐데요. 이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패드 연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연결해 놓은 것은 서머 릴리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머 릴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드를 전체적으로 덮지 않고 이렇게 라인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서머 릴리프인데 PTH를 위한 서머 릴리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눌러서 다시 채워주면 이렇게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3.3V 부분도 서머 릴리프 4 PTH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3D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데이터로 보게 되면 이렇게 카파 푸어가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푸어 그리고 이쪽 5V 라인이고요. 이쪽에 이 5V 라인의 카파 푸어 그 다음에 3.3V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와 연결되는 패드는 서머 릴리프로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컨트롤 B를 눌러서 다시 체험 영역을 다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R을 넣어줘 볼 건데요. 이렇게 BR을 넣어주게 되면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B를 눌러서 체험 영역을 설정하고 3D 뷰어를 보게 되면 이쪽 BR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해서 3층에 이쪽이랑 연결이 될 거고요. 3층 레이어에 있는 그리고 여기랑도 패드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3.3V를 눌러서 단선 배선을 통해서 V를 통해서 BR을 배치를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ESC를 눌러줘도 다시 체험 영역을 해보게 되면 전체가 영역이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효과는. 혹은 독립 BR을 배치를 해도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X처럼 이렇게 독립 BR을 배치를 해도 되고요. 독립 BR을 배치할 때 이 정도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지금 이 라인 때문에 DRC 에러가 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눌러서 네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5V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무브를 통해서 가까이 가게 되면은 DRC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만 해놔도 얘랑 연결이 자동으로 될 건데 우리는 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한 번 더 이렇게 연결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또 비아가 있어야 이 부품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후면에 비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면 레이어로 가서 단선 배선 모드 그 다음에 이쪽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3개를 넣어볼까요 여기? 지금 0.1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나 그리고 2칸 띄어서입니다. 그러면 후면만 보게 되면 여기 사전 설정에 후면 레이어 이렇게 누르게 되면 후면 레이어가 나오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후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레이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지금 우리가 5V를 이렇게 색깔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후면인지 전면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때는 네트 탭을 눌러서 네트 색상을 연결선만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후면에 이렇게 5V가 BR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전면에는 이쪽 패드가 2개의 BR을 통해서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쪽 부분이거든요. 3D로 보면 그러면 지금 이쪽에 전체가 다 카파가 깔리게 될 거고요. 이쪽에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주면 좋겠죠. 후면에 체험 영역 5V로 하고 우선도 4번으로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서멀 PTH로 B를 눌러서 3D 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5V 들어와서 이쪽 BR을 통해서 내부로 가겠죠. 그리고 위에도 5V 영역이 있고 후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후면에 5V 패드도 영역을 지정해서 전체가 다 깔끔하게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컨트롤 B를 눌러주고요. 네트에서 다시 네트 색상을 모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 5V 비아 쪽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이쪽도 된 것 같고 5V 비아 한번 배치를 해줄게요. 지금 독립 비아 배치를 하게 될 때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서 해도 되고요. 5V만 우리가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현재는 비아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를 통해 가지고 비아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비아를 넣어줘야 되겠죠. 후면에 있는 부품에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디커플링 커패시터인데 이쪽에 넣어줘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20번에도 넣어줘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넣어주고 이쪽으로도 후면은 이렇게 연결되고 전면은 이렇게 연결되게끔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V로 양쪽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있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고 단순히 리셋을 위한 풀업 저항이기 때문에 엄청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5V가 필요한 곳에는 모두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후면 와이어에서 들어가는 것까지 연결을 해주면 전면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상단의 레이어를 통해서 바꿔줘도 되고요. 페이지 업다운으로 후면과 전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와이어 같은 경우 조금 더 굵으면 완전히 딱 예쁘게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패드의 Y 크기 0.45인데 하나 눌러서 U를 통해서 전체 0.45 이렇게 해주면 딱 하나로 연결된 라인 같아 보이죠. 이렇게 해주면 5V 부분은 비아가 전부 다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3V의 비아도 이쪽 파워 쪽만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 V 마찬가지로 다시 X, V X, V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에도 지금 이 커패시터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여기도 비아가 있어야 이너 투 레이어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X를 눌러서 V를 누르는데 이 비아의 네트 클래스를 1에 0.6 큰 비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독립형 비아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1.5mm겠네요, 이게. 그러면 1.5mm. 자, 다시 이걸 복사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채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레이어, 1번 레이어에 보면 이렇게 전체가 다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번 레이어 역시 이 비아들을 피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너 2 레이어는 전원 레이어입니다. 자, 바텀 부분. 바텀 부분 같은 경우가 여기가 지금 여긴 칩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이렇게 보일 건데 네, 그러면 바텀에 있는 5V의 영역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이쪽 디커플링 커패시터 연결이 됐고요. 근데 이쪽 보면 지금 이 칩이 연결이 안 됐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게 좀 먼데요. 아니면 이쪽 부분 아니면 여기도 이렇게 영역을 채워놔도 되거든요. 영역으로 한번 채워놔 볼까요? 여기서 시작하되 3.3V고요. 후면 영역 그리고 영역 우선순위 5번으로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 채워줬고요. 사실 1번하고 같이 보면서 여기와 맞게끔 채워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B 눌러주면 이게 왜 그런다 그랬죠? 이 패드 연결이 서멀 릴리프 or PTH로 되어 있어야 이게 전체 영역이 채워집니다. 3D 부분으로 보게 되면
아직 전체 3.3V나 이런 비아를 작성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되고 3.3V 전면, 그 다음에 5V 전면 다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화면 뒤집어 보면 5V 쪽 연결이 되어 있고 3.3V도 우리가 라인이 아닌 영역으로 이렇게 채워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자체의 홀, 비아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3V 부분도 이너 3 레이어에서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여기엔 3.3V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 카파 푸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B로 영역을 취소하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USB 라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속 라인이죠. 우리 보드에서 가장 고속의 라인인데 이 부분에 라우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멤버십 등의 후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